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그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사랑바위를 가면서 그 마을의 그 촌로들을 통해서 이제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타오르는에서 제가 두 가지 사실, 기록되지 않는 사실 중에서 그 새로운 거, 이런 건 바로 여기 이제 쇠곡을 걷어서 배에 실어놓고 그걸 몰래 빼 돌리고 거기다 불 질러버리고 그게 농민들이 반란 일으켰다라고 다시 걷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했더라고요. 한두 건이 아니고, 예, 그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는 우리 정치가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었어요. 마음대로 돈 주고 배들도 하고. 그래서 그 기록되지 않는 역사 중에서 우리가 취재를 제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제 재현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기록되지 않는 역사 중에서 찾아낸 게 모두 먹기 때예요. 그 흉년이 한 3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국어를 하러 다니는 누가 주지도 않아요. 다 같이 어려운 때니까. 근데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구름대처럼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한 마을을 휩쓸고, 특히 양반집에 가서 있는 건 다 먹고 다음 마을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이에요. 기록되지 않는 역사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주로 여기 나오는 이제 그런 기록되지 않는 역사들 중에서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제 그 태국전에 불질러 그런 건데, 근데 이 이제 드라마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짝짝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너무 바로 장면이 전환이 또 압축해 놓으니까. 압축해놓으니까. 압축해놓으니까 요점만을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 그러나 그게 또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원작 소설은 그렇게 잘 짜여져 있지 않거든요. 엉뚱한 데로 파고들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엉뚱한 길을 한참 가다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예, 그런 것처럼 소설도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필요한 것들만 탁탁탁 갖다가 딱 맞춰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흥미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만든 거예요. 예, 이 MBC에서 그런 대로, 배우들도 지금 보니까 인류 배우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잘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좀 원작 가지고 했을 때는 제2의 창조라고 그래가지고 다 인정해 주거든요. 드라마 작가도 하나 새로운 창조를 한 거니까 원작을 어떤 중심줄거리는 살리되 그런 자잘한 에피소드라든가 서로 연결고리라든가 구성면에서는 제2 창작자의 의도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이라고 보니까 그런 점에서 뭐 불만은 없어요. 비교도 잘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이 2부에서는 그 사건 중심으로만 만드는데요. 우리 사건 중심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야 흥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린 자잘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막 부각되지 않는 자잘하게 아주 디테일한 모습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우주를 본다고 그러거든, 작가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꽃잎을 통해서 우주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작가들은 그런 아주 숨겨진 것들, 작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들 속에 담겨진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작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그 미세하게 감춰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큰 것들만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드라마에만 매료되지 말고 원작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 작품의 본질을, 또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많은 평론가들한테 비판을 받는 대목이, 왜 문승태는 소설에서 지식인을 등장시키지 않느냐, 왜 밑바닥 사람들만 등장시키느냐 하는 이야기 평론가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가까운 평론가들도 문형 소설에 이제 지식인도 교수도 집어넣고 좀 멋쟁이들 좀 제대로 된 세상답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등장시키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갖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인은 세상을 보는 때 자기 중심으로 굴절되게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굴절시켜서 봐요. 지식인들은. 저는 그게 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지렁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봐요. 세상을. 그리고 오히려 진실이 어느 쪽이냐라고 생각할 때 굴절되게 받아들이는 것, 보는 거,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무지렁이들이 더 정직하다, 진실되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내 소설에 나오면 전부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영향이 그 제가 젊었을 때 막심 골키의 첼카슈를 읽은 적이 있는데 막심 골키 러시아 작가 막심 골키 첼카슈는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첼카슈란 말을 보면 밑바닥이라는 말인데 그걸 읽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거기에는 술집 작부들 무슨 또 도둑들 무슨 노동자들 누대들 신뢰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이제 그 소설이 나온 건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이거든요. 러시아가 왕국 아주 그냥 부패할 대로 부패해요 그랬거든요. 사회적 모순에 그냥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 사회를 바꾸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점기에 와 있을 때 막심 골키가 그런 소설들을 썼는데 그거 제가 너무나 받았어요. 감명을 받고 그래서 저는 소설가가 됐을 때 소설이란 뭐냐, 문학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 문학은 역사의 칼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소설을 썼거든요. 역사의 칼, 사회적 모순, 잘못된 부분을 다 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순위 도달은 그게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거다라고 하는 그게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갑이 넘은 60이 넘으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저 파란 소나무 안에는 붉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오만 가지 색들이 다 모여서 이 파란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자. 그러니까 겉만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총체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연화됐다고 그럴까요?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학은 역사의 칼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문학은 구도의 길찾기다. 구도의? 길찾기. 구도의 길찾기야. 근데 삶에 어떤 게 인간적인 삶이냐라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작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60대 이후로 소설이 바꿔지거든요. 내 소설이. 그런데 서울에서 한번 평론가들이 한 30명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그러면 이 세상이 잘못됐을 때 세상 길찾기다. 소설은 구도의 길찾기다 그러면 절에나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산속에 가서 혼자. 그래서 아니다. 그 옛날에 역사에 칼이어야 된다고 하는 칼이 주머니 칼로 줄어든 그 칼은 언제든 내 주머니 호주머니 속에 있다. 그래서 사회가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 꺼내서 다시 날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에이 웃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제가 살아온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밑바닥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몰라도 이 소설은 그러니까 문학은 역사의 길찾기다라고 문학은 구도의 길찾기다 아니고 역사에 클리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썼을 때 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너무. 그 50대 때 쓰신 거잖아요. 아니 40대, 40대. 50대 이후로 쓴 것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 거기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 하나만 가지고 오롯이 썼기 때문에. 문학은 역사 칼하고 문학은 구도 말하고 길찾기. 이런 건 좀 다 모아놓은 게 없어요. 너무 주옥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고 좀 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서 오늘의 또 발제는 우리 막걸리 사오신 우리 홍 대표님이 오늘의 소감을 시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빠져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평범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의 욕심에 의한 또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인생이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고 흔들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돌아올 것을 다짐하며 떠나는 옹보에게 마을의 불은 희망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며 이분은 마무리를 짓는다. 베꼈는데 작가님 말씀하신 거. 역사는 기록되는 역사와 기록되지 않는 역사로 나뉜다. 기록된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배고픔과 고난함의 역사가 되는 것 같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때의 오류를 반복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평범한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저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냥 짧긴 한데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예, 그냥 양반의 천국을 위해서 양민의 기름을 짜서 양민은 지옥의 삶에서 자신을 태운다. 100년 전 힘없는 민중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폭력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상세의 길은 없었던 것인가? 이런 면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문수태 작가님은 한국의 빅토르 위고와 같은 분이다. 빅토르 위고, 예, 레미제라블. 예, 제가 레미제라블하고 그 빅토르 위고 책을 읽는데 선생님 그 느낌이 많이 이렇게 나서, 예, 딱 그 하층민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한국 더 멋진 빅토르 위고. 꼭 쓰신 거를 발표하시고 싶으신 분 없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홍양규 선생님이